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산업, AI, 데이터,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배터리, 바이오, 커머스, 뱅킹, 데이터, 김문수? 모든 산업에서 반도체 없이는 이 산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많죠. 지금 용인, 기흥, 그리고 평택도 있고 이천, 청주, 동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아래까지도 이제 내려갈 건데 대한민국의 중심의 세종이 그 클러스터를 컨트롤하면서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미국의 워싱턴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합니다. 시진핑 옆에 또는 트럼프 옆에 누가 앉아야 함부로 못하겠습니까? 꽃꽃 문수 아닙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김문수라는 분입니다. 자, 제가 외치겠습니다. 무조건 뒤에 김문수만 세 번 외치시고 그 다음에 합격만 3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GTX 김문수! 세종시 행정소 김문수! 판교 테크노밸리 김문수! 그 다음에는 합격입니다. 여자 문제 합격! 여사 문제 합격! 측근 문제 합격! 노동 문제 합격! 이 모든 것이 합격! 김문수 합격! 고맙습니다. 대통령! 잘한다. 여러분, 그 세상의 벽 그냥 깨는 거 아니죠? 네, 저 정도 되셔야 깨집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이고 반도체 강국인지 아세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긴데요. 약 5,000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조선이라고 집니다. 예, 그리고 나라를 어디에다가 만드냐면 반도에다 만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단군 할아버지가 조선과 반도체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셨죠? 웃자고 한 얘기를 이렇게 그냥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하루하루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틈나는 대로 호흡하시고 웃으시고 그래야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언론사 메인은 SBS라. 자, SBS 우리 카메라 기자님께 박수 한번. 박수! 예. 자, MBC 박수. 똑바로 해라, MBC! 에이, 그게 뭐요? 하여튼 충청도 사람들 복잡해. 나는 칭찬하라고 박수 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뒤끝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아마 대전 MBC에서 오셨나, 청주 MBC에서 오셨나, 중앙에서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MBC는 각 지역별로 달라요, 성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언론을 우리가 좋은 시선으로 봐야 좋게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굳이 날 세우고 각 세워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세상이 아직도 여전히 무서운 건 언론입니다. 네. 여러분들 언론이 왜 무섭냐? 우리가 듣는 얘기, 정치인들이 듣는 얘기에 가장 먼저 국민들, 시민들, 여론을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우리가 정확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얘기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또 시민들도 국민들도 정확한 정보로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국가에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오늘부터는 이렇게 모두를 아우르고 보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뭡니까? 네, 관용과 용서고 그리고 또 포용이고 이거 다 우리 건데 저것들이 가져가갖고. 아, 예.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양양자 의원님만 그냥
제가 합격이에요. 전 불합격이에요. 여성부예요. 예, 우리 쭉 소개를 제가 뭐 일일이 하기는 좋고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선대위원장님, 또 특히 우리 중앙선대위의 여성가족 총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이기순 여가부 차관 전, 예, 먼저 쭉 인사 우리 광역 시원들께 인사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시 을지역구에 있는 여성가족부 전 차관 이기순입니다. 제가 장관, 예, 우리 서울에서도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는데 사실 저는 이 국회의사당 부지가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제가 세종의 며느리고요. 저희 시댁이 바로 잠깐 저랑 밑에 있는 양화리였고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이 이 땅을 세종시 우리 정부청사로 땅을 내주고 전부들 조치원으로 이사를 하셔서 거기 살고 계십니다. 그게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었고 우리 시어머니가 처음 와서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수도 완성이 사실은 정치적인 구호였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공약으로 하실 필요가 뭐 있냐, 그건 그냥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꼭 실행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 김문수 하면 승리합니다. 전부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자, 우리 농림부 전 장관님이시고요. 우리 세종에서 사시는구나. 세종 시민이시죠? 예, 세종 시민이십니다. 이게 선거법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먼저 소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오셨는데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선대위에 후보 직속으로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요. 특히 분야가 농림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농림 분야입니다. 우리 세종도 남쪽은 행정이지만 또 북쪽은 아직도 도농이라고 하는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동빈 부의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윤지성 교환위원장입니다. 네, 얼마 전에 장가 갔습니다. 우리 최원석 시의원입니다. 자, 김강훈 원내대표입니다. 여러분 언론인 출신입니다. 우리 홍나영 의원입니다. 행정수 세종한성. 자, 우리 김학서 의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연기군 조치원이죠. 지금은 이제 북세종 중심인 우리 김충식 시의원님이십니다. 원내대표님이십니다. 자, 우리 지방자치위원회 우성기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후보님 모시러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이끌어 나갈 유일한 사람, 따뜻한 변화를 이끌 이번 김문수 함께해서 택해 이번뿐인 거야.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김문수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갈 김문수, 국민의힘 손잡아 김문수. 김문수 따뜻한 변화를 이끌 이번 김문수 함께해서 택해 이번뿐인 거야.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김문수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갈 김문수, 국민의힘 손잡아 김문수.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김문수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갈 김문수, 국민의힘 손잡아 김문수. 김문수 폐허 위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함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힘을 합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저 김문수와 함께 뜁시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대선 승리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제 한 몸이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극복하겠습니다. 화합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이기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깁시다. 저 김문수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저 자신보다는 이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 약한 사람들을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방탄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국회가 이런 국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상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헌신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 속에서 국민의 한숨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합시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나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천국을 만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합니다. 저 김문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청년의 꿈을 이루는 청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유통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예, 다시 한번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이름을 열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게요. 빨리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또 우리 후보님께서 또 다른 시간에 더 많은 국민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세종특별자치시에 방문한 그 방문 환영의 뜻으로 우리 대학생위원장들이 장미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 좀 한번 찍겠습니다. 일로. 네. 자, 오늘 장미꽃은 붉은색으로 준비했습니다. 6월 장미 대선을 반드시 승리해서 이게 21송입니다. 21대 대통령으로 김문수 후보를 보냅시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자, 대통령 우리 김문수 21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그리고 완전 이전을 하기 위한 국회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직무실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후보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릴 저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그리고 세종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준배입니다. 예, 먼저 행정수도 완성 어디부터 시작이냐? 대통령 직무실과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첫걸음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무실 건립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법적 근거는 행복도시법 제16조 2의 추진 주체는 행복청입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비공개로 예산 확보는 58억 원을 일반 연구비, 설계비, 시설 부대비로 구성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 현황은 2022년 6월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22년 7월 제2직무실 건립 국정과제 포함 22년 9월부터 23년 12월까지 기획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충분히 대통령 직무실이 세종에 건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통해서 현재까지 제2직무실 건축 설계 국제 공모 관리 용역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5년 6월에 제2직무실 건축 설계 및 국가 상징구역 통합설계 국제 공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설계가 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 되면 2028년 드디어 대통령 직무실 세종시대가 열립니다. 현재 대통령 직무실의 위치는 국가 상징구역 내에 대통령 직무실이 건립이 될 예정이고요. 총 면적은 5만 제곱미터입니다. 거기에 15만 제곱미터로 예정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지까지 마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 규모로 충분히 대통령 직무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회법 제22조 4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규칙 그리고 추진 주체는 국회 사무처와 행복청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5조 6천억으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예산 확보는 1197억 원으로
설계비, 토지 매입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2027년, 22년 7월 국회 세종의사당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서 현재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 운영 및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건축설계 국제 공모를 올해 12월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기본 그리고 실시 설계를 26년도 드디어 28년도에 착공을 한 후에 32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32년 준공 예정을 좀 앞당겨서 29년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님께서 조금만 힘을 보태주시면 국회의사당 시대도 조기에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총 면적은 63만 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약 20만 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10만 평이니까요. 2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시민 40만 시민과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두 가지의 건의사항을 후보님께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무실은 제2직무실로 여야가 논의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결국은 대전 충청권 선대위 발대식에 후보님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세종에서 근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후보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면 개헌, 특별법 다 후보님이 의지를 갖고 해주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대통령 직무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 큽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임위 그리고 본회의장 등 국회 완전 이전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20만 평이라는 규모에 맞게끔 내부의 소프트웨어도 완벽하게 갖춤으로써 국회의사당 세종시대를 열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국정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세종의 탄생 비전을 실현하는 그날이 오기를 40만 우리 세종 시민들과 함께 대통령 후보이신 또 대통령이 되실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준배 세종시당 국민의힘 위원장께서 발표를 해주신 거 이거 제가 전부 다 동그라미 같은 생각입니다. 이야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김문수 예, 대통령 여기서 대통령 집무실 건립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이거 좀 땡겨가지고 더 빨리 하자 32년이 아니고 29년 하자 이게 전부 다 같은 생각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세종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오늘 이 땅에 와 보니까 이 정도 부지면 뭐 못할 게 없습니다. 국회의사당만이 아니라 뭐 대통령실도 이까지 와서 같이 근무해도 될 정도로 매우 넓고 좋은 곳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이곳에서 일을 쭉 해봤는데 땅이 좁은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세종은 땅은 엄청 많고요. 다만 이제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교통이 오송역에 내리면 여기까지 다시 또 차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점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즉시 대전에서부터 세종으로 거쳐서 세종에서 다시 오송으로 오송에서 다시 청주로 청주공항으로 해서 대전으로 연결되는 CTX라고 지금 만든 이 지금 수도권에 있는 GTX 들어보셨죠? GTX의 충청도판 그래서 CTX를 고속철도입니다. 시속 180km로 이 세종에서 대전으로 또 세종에서 오송으로 청주공항까지 해서 공항에도 내리면 바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런 고속철도망을 반드시 완성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오송역에 내리더라도 철도가 여기 안 오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 철도망까지 완성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동기 위원장 모셨습니다. 예. 뭐 선거법상 문제 없죠? 예,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죠? 가면 됩니다. 마이크는 왜 못합니까?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가의 지방발전위원장입니다. 지방시대위원장이신데 지방시대위원장이 근무를 여기 세종에서 하고 계시죠? 예. 여기 세종에서 하고 계신데 제가 그 세종시의 지방시대위원장실을 방문해서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이 세종에 더 많은 국가기관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 올 수 있는 국가기관이 5대 위원회, 5대 위원회라면 국가인권위원회, 또 국가교육위원회, 또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여기 우리 방송인들도 많이 오셨는데 언론, 방송 이거 전부 다 관계하는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국가위원회도 지금 5개가 아직 서울에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옮기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다 옮겨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거기서 일 못 보고 이런 건 없고요. 고용노동부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기 오면 좀 불편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다른 노동조합이나 회사 사용자 단체나 또 많은 관계기관이 서울에 많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 와도 행정기관은 여기가 이제 오면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만 오면은 여기가 이제 행정수도로서 상당히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 한글박물관과 세종학당은 이제 그것도 물론 오는데요. 그건 실제로 서울에 보면 한글박물관도 국립박물관 옆에 있는데 뭐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너무 기대하시기는 좀 작은 기관인데 그 이제 한글박물관이 오게 되면은 한글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여기 와서 좀 한글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지금 발전해 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되는데 예.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국가와 관계되는 부분 또 국회와 대통령 행정기관하고 관계되는 건 이리 오는데 저 생각은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이정배 위원장 말씀하신 집무실 국회의사당만이 아니라 여기 하나 더 붙여가지고 5개 위원회를 다 이리 옮기고 그 다음에 한글박물관과 세종학당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외국의 대사관 가면 대사관의 부설로 각종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드리는 그런 기관이 주요 국가 미국이나 이런 데 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데인데 뭐 큰 기관은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국회와 대통령실이 온다면 여기가 이제 다른 행정기관하고 합쳐가지고 행정수도이면서 또 대통령 집무실 오고 국회의사당까지 오면은 공무원들도 좀 약간 편하고 더 좋습니다.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적고 다만 민간인들이 여기 오시기에는 철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철도는 아까 말씀드린 CTX를 통해서 고속철을 연결해버리면 바로 오송이나 대전이나 어디서 내려가지고 바로 오면 되도록 이렇게 연결망을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땅은 제가 세종 여기 있어 보니까 세종 땅은 뭐 엄청 넓어요. 그래서 땅 걱정은 전혀 없어요. 땅이 좁아서 못 옮긴다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오늘 와서 드리는 공약은 이 세종이 지금 행정도시뿐만 아니라 교통도 매우 편리하도록 해야 지금은 공무원들이 또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이 이사를 안 올까 싶어서 그렇다는데 너무 교통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KTX 타고 오송에 내려서 다시 또 갈아타고 이렇게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없애도록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세종 시민 여러분들께서
뭐 아마 인구는 지금 많이 안 늘고 또 지금 뭐 여러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그런 점들을 최대한 말씀을 들어서 해결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또 다른 뭐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통일시대 김문수 대통령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통일시대도 최종에 대한민국 수도를 두고 계속 발전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뭐 통일 시대는 이제 우리가 원하고 있고 빨리 앞당겨지기를 원하지만 이건 이제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앞으로 이 세종시가 제대로 잘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냐.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계속 세종 발전을 해야 되는데 실제 땅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정기관만으로는 도시가 커나기가 힘듭니다. 미국의 워싱턴 기업이 와야 돼요. 예, 어디요? 예, 기업도 와야 되는데 기업이 오려면 이제 땅을 여기 거의 좋은 기업보다 제 생각에는 연구소 같은 게 좋습니다. 여기 주변에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데 그 계획은 앞으로 여러분 세종시장님과 또 특별시장님과 세종시당하고 시민 여러분하고 상의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지금 행정도시라고 하는 데는 제가 이제 워싱턴 DC가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수도 워싱턴 DC 그 다음에 다른 데도 뉴델리라든지 행정도시라는 데 있는데 가보면은 행정도시가 좋은 점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크게 뭐 잘 사는 데는 아닙니다. 조용하고 행정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살기 좋고 이런 점이 있는데 잘 사는 도시는 행정도시가 소득이 제일 높은 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땅이 워낙 세종이 넓기 때문에 여기 기업도 하고 연구소도 하고 앞으로 세종 전체를 더 크게 풍성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계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만. 네. 자, 여러분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시고요. 제가 자세한 거는 또 우리 후보님하고 시장님하고 최민호 시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다음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 언론인들 함께 해주신 후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저희 질문 좀 받아주세요, 후보님. 다시 해야 되죠. 백번 3개만 받아주세요, 3개만. 후보님. 자.